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, 제목이 흥미로워요. 자존감 높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. 보통 자존감하면 그냥 나 자신을 어떻게 보나,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 글은 그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. 준비되셨죠?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해요. 흔히들 자존감은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, 개인적인 특성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게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. 맞아요.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좀 건강한 태도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진정한 공감 능력이던데요. 이게 그냥 동정심이랑은 좀 다르고 상대방 입장에서 감정을 진짜 같이 느끼고 이해하려는 노력, 그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자존감 높은 사람한테 더 잘 나타날까요? 오히려 자기한테 더 집중할 것 같은데 말이죠.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. 핵심은 자기 수용에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수용이요? 네, 그러니까 내 감정, 심지어 내 약점 같은 것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, 다른 사람의 어떤 불완전함이나 어려움을 봤을 때 막 방어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오히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판단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좀 지지해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내 안에 어떤 단단함, 안정감이 있으니까 타인에게 공감할 공간도 생긴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거죠. 아하. 근데 또 그러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지킨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공감은 하지만 내 생각이나 감정은 또 분명히 표현하고,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해도 그걸 존중한다.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. 맞아요. 정말 어렵죠.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경계라는 건 결국 나와 타인은 다른 사람이다. 이걸 명확하게 알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거든요. 네네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나 필요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요. 그러니까 남의 공간이나 의견, 감정을 함부로 막 침범하지 않는 거죠. 함부로 넘지 않는군요. 네.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걸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. 관계 안에서 각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게 오히려 더 깊고 솔직한 관계를 만들어줘요. 그렇군요. 남을 존중하는 만큼 나도 지킬 줄 아는 그런 균형 감각이네요. 이게 또 다음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비교 대신 인정과 칭찬. 사실 남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좀 위축되거나 솔직히 질투날 때도 있잖아요. 그럼요. 인간인데요.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준다니, 이건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? 이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. 비교 자체를 안 하는군요. 네, 다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, 나의 부족함, 이렇게 생각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질 않는 거죠.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강점이 있네, 배울 점이 있겠다,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좋은 자극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. 네.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나다, 이런 건강한 분리가 되니까요. 시기심보다는 그냥 같이 기뻐하고 같이 성장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. 물론 순간적으로 부럽다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거기에 막 빠져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와, 진짜 성숙한 태도네요. 이런 건 또 솔직하고 일관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해요. 상황 따라 말 바꾸거나 남들 눈치 보느라 막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는 거. 이게 관계에서는 왜 중요할까요? 그건 바로 신뢰 때문이죠. 신뢰의 기본이 돼요. 신뢰. 네, 자기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쓰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적거든요. 생각하는 거, 말하는 거, 행동하는 게 일치하는 그 진솔함이 상대방한테는 예측 가능성, 그리고 안정감을 주죠. 저 사람은 늘 저렇구나 하는 믿음이요. 그렇죠. 물론 솔직함이 가끔은 좀 직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이런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요.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. 가식 없이 소통할 수 있겠다, 이런 믿음을 주니까요. 네,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건설적인 피드백과 지지였어요.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할 때도 비난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하고, 힘들 때는 그냥 곁을 지켜준다.
이건 앞서 말한 솔직함과는 또 어떻게 좀 결이 다를까요? 솔직함이 내 안의 생각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거라면요. 건설적 피드백은 상대방의 성장을 염두에 둔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상대를 위한 거군요. 네.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도 그냥 막 지적하고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. 진심으로요? 그렇죠. 문제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해결책이나 개선 방향을 같이 고민해주는 시기예요. 그리고 어려울 때는 막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격려해주고 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. 들어보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건 그냥 나 잘났어. 이게 전혀 아니네요.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뭐랄까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힘이 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진심으로 공감하면서도 경계는 지키고 비교 안 하고 칭찬하고 또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성장을 지지해주고 와 정말 멋진 모습들이요.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네, 결국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. 아 시작점. 네, 내면이 단단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좀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죠.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.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 여러분의 자존감, 그러니까 내면의 빛을 지금보다 더 밝게 가꾼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타인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주는 길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청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